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나이스 학생생활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생활 영역을 클릭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클릭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클릭하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 다음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자율활동 누가 기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 누가 기록을 클릭하게 되면 학생 리스트와 그 다음 자율활동을 입력할 수 있는 누가 기록을 할 수 있는 누가 기록,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학생부 반영 기록,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개인별, 반별, 조회의 3가지 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별에서는 학생부 반영 기록을 주로 기록을 하시고 반별에서 자율활동 누가 기록을 하시게 됩니다. 한번 누가 기록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내용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반별에서 자율활동 누가 기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학생 리스트에서 전체 학생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자율활동 일괄 등록에서 일자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일자는 시간표상에 자율활동이 등록된 일자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에 나타난 일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를 선택하시고 이수 시간은 그 일자에 배정된 자율활동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수 시간 확인해 주시고 활동 내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학급 활동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내역을 입력을 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적용을 클릭을 하면 화면 하단으로 학생들의 누가 기록이 리스트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고 혹시 결석생이나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누가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하셔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확인이 되셨으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됩니다. 이때 미리 출결 확인을 체크를 해주셨으면 그 시간에 활동하지 않은 학생은 저장 시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기록을 하실 때에는 먼저 출결 관리에서 출결 마감을 하신 후에 이 누가 기록을 하시면 활동하지 않은 학생의 누가 기록이 기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별로 누가 기록을 하신 후에 학기 말이 되면 개인별로 가셔서 학생부 반영 기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부 반영 기록은 한 명씩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학생을 선택을 하고 먼저 누가 기록을 살펴보신 후에 이수 시간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수 시간을 계산하실 때는 이수 시간 기준일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일, 학기 종료일, 직접 입력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학기 종료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학기 종료일을 선택하시면 나이스 상에 미리 저장된 학기 종료일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 시간 반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수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이 이수 시간은 시간표에 나와 있는 자율활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수 시간과 누가 기록 이수 시간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2가지가 일치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특기사항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반드시 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율활동 누가 기록과 그 다음 학생부 반영 기록을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은
말 그대로 누가 기록을 조회하는 탭입니다. 여기에서 학년도, 계열학과, 학년학과, 반을 선택하신 후에 기간을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기간 내에 기록된 자율활동 누가 기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아리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동아리 활동 부서 만들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개의 동아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개 더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동아리 반을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 부서명을 입력해 줍니다. 이번에는 동아리 활동을 과학반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반. 그리고 부서반 명은 과학반이 여러 반일 경우에 여기에서 반을 선택해서 부서반명을 등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개 반일 경우에는 반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아리 부서 구분을 하실 때에는 선택해서 동아리 활동인지 자율동아리인지 청소년 단체인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동아리 활동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사를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담당 교사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에 교사명을 검색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연습 서버이기 때문에 교사명을 K강사로 검색을 합니다. 조회하시면 이렇게 K강사 교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학반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담당 교사가 들어갑니다. 담당 교사는 꼭 한 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담당 교사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담당 교사를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2명의 그 담당 교사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당 교사까지 입력을 해주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담당 교사를 등록했다고 해서 담당 교사에게 해당 동아리의 권한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담당 교사를 등록을 하셨으면 기본 메뉴에 나의 메뉴 그리고 권한 관리에 가시면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학년, 교과목, 동아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부여한 교무 자료 권한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동아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동아리 활동을 클릭하면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부여한 그 동아리 담당 교사들에 대한 권한을 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승인 요청을 할 목록을 선택을 하신 후에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학교장 결제를 득하여야지만 그 선생님에게 해당 동아리 권한이 완벽하게 부여가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학생생활 동아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서 만들기가 끝나면 담임선생님들께서는 동아리 활동 부서 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동아리 활동 부서 배정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계열학과, 학년학과를 선택하시고 반을 선택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학생 목록이 나타납니다. 지금 부서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국어 학생이 항공정비반이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 이국어 학생을 선택하고 항공정비반을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항공정비반에 배정이 됩니다. 부서 배정수가 이름 옆에 이렇게 나타나죠.
부서 배정수를 클릭하면 이 학생이 어느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국어 학생을 자율 동아리인 영어 감상반에 또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어 학생을 선택하고 영어 감상반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자, 이 국어 학생의 부서 배정수는 2개가 됩니다. 2를 클릭하게 되면 이 국어 학생이 배정된 영화 감상반과 항공장비 정비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 학생이 항공장비 정비반이 아니다 라면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고 삭제를 해주시면 동아리 활동 배정된 것이 이제 삭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삭제하려는 부서에 누가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이것은 누가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 부서에 보면 누가 기록 여부가 No, Yes, and Y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항공정비반이 아닌데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신다면 누가 기록을 먼저 삭제하신 후에 이것을 동아리를 삭제하셔야지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동아리 부서에 보면 배정 학생 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배정 학생 수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학생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동아리 부서를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누가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기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동아리 활동 이수시간 기준 등록입니다. 동아리 활동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클릭하게 되면 자, 부서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수시간을 등록할 기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시간 내에 그 기간 내에 그 동아리 활동이 등록된 시간표의 일자와 그 다음에 교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서 이수시간 기준을 등록을 해 주셔야지만 누가 기록을 하실 때 날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이렇게 체크 표시를 선택하셔서 이날 동아리 활동을 했음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됐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 주십니다. 여기 2, 3학년에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날짜에 1학년은 동아리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2, 3학년은 동아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등록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꼭 동아리 활동 이수시간 기준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부서별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부서별 기록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 부서별 기록에서는 개인별, 누가 기록 조회, 학생부 자료 반영, 학생부 자료 조회 이렇게 5가지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 기록을 하실 때는 보통 개인별이 아니라 누가 기록 탭에서 누가 기록을 많이 하시죠. 누가 기록을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이 동아리에 항공장비 정비반에 배정된 학생들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을 선택을 하시고 동아리 활동 일괄 등록에서 일자를 선택해 주시는데, 아까 저희가 동아리 활동 이수시간 기준 등록에서 이 날을 체크 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날짜가 나타납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 그날 2시간, 시간표상에 2시간으로 동아리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수시간도 2시간으로 자동 나타나게 됩니다. 활동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반드시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면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날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체크 표시를 하시고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타난 걸 확인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누가 기록이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기록 조회 탭을 클릭하시고, 자,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누가 기록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기록을 입력하신 다음에 학기 말이 되면 그 학생부 반영 기록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학생부 반영 기록을 입력을 하시기 위해서 입력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택하신 후 학생부 반영 기록에서 이수시간 기준일을 선택을 해서 이수시간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수시간 기준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학기 종료일로 하겠습니다. 학기 종료일을 선택하시면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나이스에 이미 저장된 학기 종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수시간 반영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수시간이 완료되었는데 여기 위쪽에 동아리 활동 누가 기록의 이수시간 합계와 아래쪽에 이수시간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다면 일단 또 특기사항을 입력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특기사항을 입력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 학생의 동아리 활동 관련 학생부 자료가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부 자료 반영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자료 반영은 조회를 하시면 이 동아리에 배정된 학생이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서 여기에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에서 입력하셔도 되고 편의에 따라서 학생부 자료 반영에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학생부 자료를 조회를 하시게 되면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이 여기에 조회가 되고 선생님들께서 출력하셔서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아리 활동 부서별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누가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누가 기록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한 내역을 개인별로 입력을 하거나 또는 반별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의 계획에 의해서 그 봉사활동을 한 것은 개인별에서 입력을 하십니다. 입력을 하실 때 하루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시작 일자만 기록을 합니다. 시작 일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영역, 그 다음에 봉사활동 내용, 그 다음에 학교인지 개인인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한 것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실시한 것은 학교, 개인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것은 개인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장소 또는 주간 기간명이 자동으로 학교 이름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시간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반별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별로 입력을 하실 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 학급의 학생들이 리스트로 나타나고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을 선택하신 후에 시작 일자, 그 다음 시간, 그 다음에 봉사활동 영역, 그 다음에 학교인지 개인인지 구분을 하게 되고요. 학교로 선택해 주시면 장소 또는 주간 기간명이 자동으로 학교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다. 봉사활동 내용을 캠페인 활동으로 자연 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이날 반별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혹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날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삭제를 해주시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반별로 봉사활동이 기록이 되고 이 기록은 개인별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학생이
봉사활동을 한 것이 이렇게 2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기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하루에 봉사활동 시간은 최대 8시간인데 이 8시간에는 봉사활동 시간과 평일인 경우 수업 시간을 합한 것이 8시간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정규 수업이 7교시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봉사활동을 10시간을 했더라도 1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물론 방학이나 또는 재량 휴업일이나 또는 휴일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헌혈 같은 경우에는 그 8시간과 상관없이 1회 4시간으로 연 3회 동안 그 봉사활동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 누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진로활동 누가 기록인데요. 진로활동 누가 기록도 우리 앞에서 했던 자율활동 누가 기록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활동 누가 기록을 보면 개인별, 반별, 조회 이렇게 3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진로활동이 있다 하면 여기에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기록도 개인별에서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반별로 누가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탭을 클릭하면 학생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일자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일자는 시간표상에 나이스의 시간표상에 진로활동으로 등록된 날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선택하시고 이수시간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를 선택하시면 그날 시간표에 진로활동이 몇 시간인지 자동 계산돼서 나타나게 되고 활동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로활동 누가 기록이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누가 기록이 끝났 다음에는 개인별로 학생부 반영 기록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제 학기 말에 학생부 반영 기록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도 이수시간 기준일을 이수시간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수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수시간 기준일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학기 말에는 학기 종료일로 선택을 하셔서 이수시간을 반영을 합니다. 이수시간 반영을 하게 되면 이수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은 나이스상의 시간표가 제대로 지금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로활동이 0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수시간이 없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실제로 하실 때 시간표상에 들어가 있는 진로활동 시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이수시간과 누가 기록 이수시간 합계를 비교하셔서 이 2가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을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진로활동에 대한 학생부 반영 기록도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학생생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수상 경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경력에서는 수상대장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수상대장 관리는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 학교에서 그 시상을 담당한 선생님이나 또는 대회를 주관한 선생님들께서 이 수상대장 관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상대장 관리를 하실 때에는 자,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그 학생이 수상 내역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상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단체 수상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학생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상을 받을 학생을 선택을 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추가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상을 또 받는 학생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시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학생을 선택하셔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학생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추가가 됩니다. 자,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수상 내역을 등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인지 단체인지 개인. 그 다음에 교내 교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상명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과학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상장 코드가 있는데 이것은 이 수상대장 관리에 보면 상장 양식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대장의 상장 양식 관리에서 상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경우에 여기에서 그 상장을 등록을 해주시면 해당 그 상장 코드를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상장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위를 써주십니다. 등급이나 등이죠. 그래서 1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상장 번호는 보통 자동 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상 연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내상이기 때문에 수여 기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참가 대상 가로 열고 인원수를 입력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학생부 반영 여부도 교내상이기 때문에 체크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입력한 이 학생의 교내 우수상 과학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수상대장이 입력했다고 해서 이게 학생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수상대장 내역을 반드시 승인 요청을 하셔서 학교장 결재를 득해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 반영할 그 수상 내역을 선택하신 후에 승인 요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수상 내역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서 그리고 결제 자료를 지정하셔서 상신하시게 되면 이제 학교장 선생님의 그 결제가 나게 되면 학생부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상대장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상대장을 입력을 했는데 뭔가 좀 틀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승인 요청하시기 전에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수상 내용을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상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상대장 관리가 있고요. 학급별 수상 관리는 담임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급의 수상 내용을 조회하시는 것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 있는데요. 제목이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지만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인증 취득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격증을 여기에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격증 코드 관리를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자격증 코드 관리는 우리 학교에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격증 찾기, 자격증명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워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워드가 관련된 자격증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자격증들은 무조건 다 입력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을 활용하셔서 입력할 수 있는 것만 자격증 코드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두 개가 들어갔네요. 하나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급기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이외에는 여기에다가 직접 발급기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ITQ, 협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자격증 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자격증 코드가 추가가 된 상태에서 담임선생님께서 자격증 등록을 클릭하신 후 학생을 클릭을 하십니다. 학생을 선택을 하시고 이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을 등록해 주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명칭 종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명칭 종류를 선택하시면 우리 학교에서 코드 관리가 된 자격증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자격증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격증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등록을 하실 때는 해당 학교, 즉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 취득한 자격증을 고등학교에 와서 등록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만을 여기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상황인데요. 독서 활동 상황은 교과별로도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하지만 담임 선생님께서도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독서 활동 상황은 반별로 기록하기는 하시기도 하지만 여기 개인별로도 기록을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편리하신 대로 개인별 또는 반별로 선택을 하셔서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선생님들이 그 1년간 학생들을 관찰한 내용을 여기 아래쪽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누가 기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일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날 이 학생의 특징, 뭐 다쳐서 발이 아픈 친구를 위해 가방을 들어준 이런 식으로 그 누가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작성하실 때 많은 참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여기에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나이스의 학생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